여러분,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을 이기는 거, 그거 진짜 불가능한 일일까요? 글쎄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전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강점 덕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죠. 자, 오늘 바로 그 이기는 투자의 핵심 비법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말.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린치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매일 겪는 거 있잖아요. 그 경험, 그 지식. 이게 월스트리트의 그 복잡한 보고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전문가 말만 고지곳대로 믿지 말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눈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린치의 투자 비법을 딱 5단계로 나눠서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숨겨진 강점이 뭔지 알아보고 또 어떤 주식을 고르고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이긴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 하나씩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전문가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걸까요? 말이 되나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전문가들은 저 복잡한 데이터, 보고서 이런 거에 파묻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현실에서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정보를 얻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쇼핑몰 갔는데 어떤 가게에만 유독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이 기술 진짜 뜨겠다 하는 걸 먼저 알게 되는 거. 이런 생생한 현장 정보가 전문가들보다 무려 6개월에서 1년이나 빠른 통찰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무기인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정말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발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 예측하는데 시간 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아무도 못 맞추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뭘 해야 하냐? 바로 좋은 기업을 찾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아니라 기업, 바로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 이게 이기는 투자의 진짜 첫걸음이에요. 자, 그런데 좋은 기업을 찾는 거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한테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린치는 주식 투자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3가지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나는 내 집을 갖고 있는가? 집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잖아요. 두 번째, 이 돈 없어져도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 돈인가? 당장 2, 3년 안에 써야 할 돈으로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 나는 투자에 성공할 만한 성격을 가졌는가? 이게 뭐냐면 인내심이 있고 나 자신을 믿고 특히 주가가 폭락할 때 겁먹고 다 팔아치우지 않을 그런 배짱 말이에요. 이 3가지에 모두 네라고 답할 수 있어야 진짜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까지 다 끝났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보석을 찾아 떠나볼까요? 재밌는 건 피터 린치가 말하는 완벽한 주식은요, 아주 의외의 곳, 그러니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의 진짜 재밌지 않아요? 린치가 말하는 최고의 회사는 무슨 첨단 기술 기업 이런 게 아니에요. 사업이 너무 단순해서 솔직히 어떤 바보가 와서 운영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회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분석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완벽한 주식은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일단 이름부터가 좀 지루해요. 하는 사업도 폐기물 처리처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당연히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 같은 기관 투자자들도 잘 안 사죠. 되게 역설적이죠. 근데 바로 이 점 때문에 경쟁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문가들보다 먼저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회사 내부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막 사들이고 있다? 이건 거의 여기에 보물이 묻혀 있어요 하고 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강력한 신호죠. 자, 뭘 사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뭘 사면 안 되는지 아는 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린치가 이것만은 제발 피해라 하고 경고했던 투자의 함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피해야 할 주식 1순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업종의 가장 핫한 주식, 너도 나도 얘기하고 뉴스에도 매일 나오는 바로 그거요. 왜 위험하냐고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너무 비싸고요. 그 뜨거운 인기가 조금이라도 식는 순간 그냥 폭락해버릴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남 드립에 오르내릴 땐 보통 이미 늦은 겁니다. 그리고 제2의 IBM, 제2의 누구누구 이런 말 붙는 회사들이 있죠.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린치가 겪어보니까 따라하는 회사가 원조를 뛰어넘는 경우는 거의 없더래요. 오히려 그런 별명이 나돌기 시작하면 그건 원조 회사나 따라하는 회사나 둘 다 이제 함을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린치가 만든 진짜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사업 다각화. 잘 들으셔야 돼요. 다각화가 아니라 다악화입니다. 멀쩡하게 자라던 회사가 갑자기 생뚱맞게 전혀 관련도 없는 다른 회사를 덥석. 그것도 비싼 돈 주고 사들인다? 이건 주주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을 엉뚱한 데다 뿌리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좋은 주식을 잘 골라서 샀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린치는 이걸 정원 가꾸기에 비유했는데요. 와, 이 비유 안에 그의 투자 철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간단하고 명확하죠. 내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도 잘 나고 회사 자체도 튼튼한 그런 주식은 꽃이에요. 꽃은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더 예쁘고 크게 자라도록 해야죠. 반대로 계속 손실만 나고 회사 전망도 어두워지는 주식은 뭐다? 잡초입니다. 정원에 난 잡초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련 가질 필요 없이 그냥 과감하게 확 뽑아버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완전히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린치가 정말 안타까워했던 부분이죠. 수익이 좀 난 좋은 주식, 즉 꽃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너무 빨리 팔아버려요. 그리고 손실만 나는 나쁜 주식, 잡초는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계속 물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돈을 잃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뭐다? 인내심입니다. 린치가 괜히 3년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기업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승자들의 전략인 겁니다. 자, 오늘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여러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식 계좌, 즉 여러분의 정원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예쁜 꽃들보다 잡초가 더 무성하게 자라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원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게 자랄 가능성이 있는 그 꽃에 충분히 물을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너무 일찍 그 꽃을 꺾어버리고 있진 않으신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 속에 이기는 투자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을 겁니다.